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0일 태국 뉴스입니다. 방콕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태국 총리가 한국 국회의 이항영 부의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접견했습니다. 양측은 스마트전자,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확인하며 투자와 기술 교류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태국 동부경제회랑의 한국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조만간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 대표단에는 대우건설, 포스코,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주요 기업 관계자가 함께해 스마트시티 모델 공유와 철강 분야 협력, AI 기술 도입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하경 부의장은 태국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양국의 오랜 우정을 강조했고 태국 내 한국 기업과 관광객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한국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식품 가공, 헬스케어, 의료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권장했습니다. 양국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인적 교류와 기술 혁신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유명 유튜버 잭백포가 일본 후지 가와구치코에서 차량 지붕 위에 올라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태국 관광객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선루프 밖으로 아이와 함께 머리를 내민 또 다른 영상이 공개되면서 안전벨트 미착용과 아동 카시트 미사용 등 일본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해외여행 시 해당 국가의 법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들의 해외 활동이 국가 이미지에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온라인에서는 여권 취소 요구까지 등장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부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함께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11월 18일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완나풍 코차락 노동부 차관은 아세안은 2035년까지 아동 노동, 특히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 관계자와 ILO, 유니세프, IOM 등 국제기구가 함께했으며 태국은 이미 3차례 국제회의를 주최해 이번 출범을 준비해왔습니다. 노동부는 캐나다 정부와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태국은 새롭게 아세안에 합류한 동티모르를 환영하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목표 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제작, 유포해온 42세 여성 미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4년간 야외에서 낯선 남성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려왔으며 현재 팔로워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음란물 유포와 불법 콘텐츠 제작, 판매 혐의를 적용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온라인 음란물 확산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몬타보리에서 새벽 1시 자오프라 야간을 항해하던 화물선이 강변주택 세 채를 들이받아 모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백만 바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불꽃이 튀며 집이 무너져 탈출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최근 수리비로 수백만 바트를 들였지만 이번 사고로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선박 운전자는 조타 장치 고장과 강한 물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으며 선박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과 관계 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내 부정부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경찰 인사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조사 의지를 밝힌 만큼 독립기관과 협력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국가감사원과 반부패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가 군 연금 지급 시스템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전 육군 재무국 소속 여성 중령 타나 나타타시 군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금 시스템을 조작해 총 572회에 걸쳐 계좌를 변경, 남편과 함께 2억 3천만 밭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회는 타난 전 중령과 남편에게 형사와 징계 책임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공공 시스템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당국은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이 국경지대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은 평화선언을 존중하면서도 캄보디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선언 이행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태국의 조치에 만족을 표했으며 지뢰 제거 속도가 빨라질수록 태국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태국인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외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시신 송환을 지원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이 최근 중국 내 태국 여행 상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실의 중국 공식 방문 이후 긍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현지 여행사들로부터 패키지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는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광청은 앞으로 중국 지도부의 태국 방문도 예정돼 있어 분위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태국 중국 형제국가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음식, 의상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예약 플랫폼과 협력해 공동 여행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콜라큰 플러스 2단계를 본격 시행합니다. 중앙 예산을 활용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소비 지원이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복지카드 신규 신청도 병행 추진됩니다. 태국 내무부가 장기간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침수 지역에 일괄 9천 밭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침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밭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계단식 보상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우기 이후 피해를 입은 22개 지방, 약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예산은 61억 밭 규모입니다. 특히 물에 둘러싸인 주택이나 침수된 콘도 저층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돼 2만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총리는 4개월 이상 침수된 경우 추가 보조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모든 지급 절차는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난위원회의 이중 검토를 통해 지급의 투명성과 중복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합니다. 아누틴 차니락군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국왕의 첫 중국 공식 방문을 동행한 뒤 모든 부처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농업부에는 수출 농산물의 검역과 위생 인증을 철저히 관리해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고, 상무부에는 50만 톤 규모의 쌀 수출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기술범죄대응위원회에는 사이버 범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가 이미지를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무부는 오는 12월 방콕에서 열릴 메콩 난창 협력체 정상회의와 중국 총리 방문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태국 나타폰 낙파닛 국방장관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뢰 제거와 포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지뢰 지역은 이미 제거했으며 캄보디아가 협력을 지원하는 만큼 태국이 독자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뢰로 인해 군인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직접 대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국경을 100년간 닫고 싶으면 닫으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나타폰 장관은 그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편하다. 이제 더 이상 국경 개방 문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캄보디아가 주장한 포로 협상 의혹에 대해서는 협상하려는 것이 아니다. 적대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석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뿐 상대의 발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오는 12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공식적인 회원국 가입 절차에 돌입합니다. 보원삭 오한노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OECD 가입은 행정과 법제도, 경제 구조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5년 내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 가입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GDP 상승과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MOU는 OECD 사무총장이 직접 태국을 방문해 아누틴 찬이라군 총리와 함께 서명할 예정이며 이는 태국의 OECD 가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태국 부동산 정보센터가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콕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콘도와 타운하우스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만에서 300만 밭대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공급량은 늘었지만 신규 분양은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신규 공급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판매도 줄어든 반면 잔여, 재고는 늘어나면서 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만 따로 보면 공급은 늘었지만 신규 분양은 줄었고 판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정보센터는 중저가 주택의 구매력 부족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신중한 공급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체 전망은 신규 공급이 17% 이상 줄어 코로나19 시기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와 LTV 완화,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외국인 구매력 약화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태국의 부패 상황이 악화되면서 민간 3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제로 커럽션 팀을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6개월 내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한 6대 긴급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부패 척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태국의 부패 지수는 더 악화되어 국제 기준에서도 동남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학계 정부가 함께 나서 정치적 청렴 캠페인, 기업 내부 통제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부패로 인해 GDP가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과 경제 개혁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협회와 은행협회 역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줄 기회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태국 산업협회가 발표한 10월 산업신뢰지수가 87.3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와 에어컨, 목재 제품 수출 둔화, 홍수 피해, 환율 강세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국경 무역도 크게 줄었는데 미얀마와의 교역은 40% 이상 감소했고 캄보디아와의 교역은 거의 중단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유가 인하, 관광 성수기 진입, 태캄보디아 평화 합의,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3개월 뒤 신뢰지수는 93.5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계약 대금 조기 지급, 예산 조기 집행, 회색 경제 근절 등을 제안하며 환율 강세가 수출 경쟁력과 관광 수요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경제 비즈니스 연구센터 SCBEIC가 2026년 태국 전자산업 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5년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특정 품목 관세 인상이 반도체와 통신 장비, 컴퓨터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SCBEIC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세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관세 인상과 기술 수요 변화, AI 기반 소비 트렌드 대응 등 3대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는 국산 원자재 사용 확대, 신시장 개척, 친환경 전환, 고숙련 인력 확보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오는 11월 21일부터 신형 50밭과 100밭 폴리머 지폐를 공식 유통합니다. 이번 지폐는 기존 종이 지폐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8년으로 종이 지폐보다 4배 이상 길어
내년 수억 장의 재생산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점자 표기와 입체 인쇄, 투명창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도 강화됐습니다. 국민은 21일부터 전국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를 인출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ATM과 자동 판매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종이 지폐도 계속 유통됩니다. 태국 인플루언서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며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금융,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무분별한 정보 확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리 기준과 감독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태국 인플루언서의 부적절한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탄바사대학교 뿌라파이픽 교수는 국가 차원의 콘텐츠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인플루언서 등록제, 협찬 관계 명시 의무, 자격증 검증 제도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있지만 인플루언서 전용 규제는 아직 부재하다며 사회적 안전을 위한 기준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기관 역시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언서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그 영향력도 크다며 제도적 감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콤바톰에서는 6년간 동거해온 59세 여성 옷장수가 남편이 전처와 재결합을 시도하자 이에 격분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19일 아침 도로에서 벌어졌으며 남편은 복부와 허벅지를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얼마 전 전처와 다시 연락을 시작하며 셋이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는데 사건 당일 남편이 전처와 함께 있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태국 사이버범죄수사국이 러시아 국적의 남성을 방콕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가짜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70세 여성 기업 대표로부터 1,100만 바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이트에 표시된 수익률을 믿고 수차례 송금을 이어갔으며 일부는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사기임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와 협력해 함정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끝에 고급 콘도에서 체포된 현장에서는 휴대전화와 은행통장, ATM 카드, 여권 등이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국제범죄 네트워크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조사하며 추가 공범과 피해자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국 사이버범죄수사국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총기와 실탄을 판매해온 부부를 우돈타니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SNS를 통해 총기류를 밀매하며 한 자루당 약 2,000밭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장 구매로 증거를 확보한 뒤 법원 영장을 받아 주거지에서 체포를 집행했으며 총기와 부속품, 관련 증거를 압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불법 무기 유통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추가 공범과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온라인 총기 밀매가 사회 안전에 큰 위협이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소비자단체가 전통 유가공품인 무사완과 느와사완 제품을 조사한 결과 80%에서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됐습니다. 벤조산, 질산염, 아질산염, 소르빈산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는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식약국 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중복돼 소비자 기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식약국에 정밀 조사를 요청하며 방부제 사용 여부를 라벨에 명확히 표시하고 무방부제 제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국립나차팍대학의 과학식품과학 전공이 학생 수 급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는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관심이 줄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파차이 차관은 고등학생 대상 부트캠프와 장학금 제도 개편을 통해 학생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기반 식품 기술과 스마트 농업을 반영한 커리큘럼 개편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수요 감소만으로 학과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과 함께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타부리에서 무카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 업주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지만 채권자 측은 추가 대출을 주장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게를 찾아와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역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중앙수사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며 신변 보호와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채권추심법과 이자율 상한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고리대금이라며 CCTV 영상 등 확보된 증거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가게 운영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의 보호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타폰 낙파니 국방장관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문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사케오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임시 경계선 설치는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경계선 안쪽에 거주하는 약 200가구는 2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 옵서버를 초청해 감시를 강화하고 국경 지역에는 물과 전기, 도로, 인터넷 등 생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느틴 총리 겸 내무장관은 국경안보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국방, 외교, 내무부와 군 지휘부가 함께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라타폰 장관은 캄보디아군의 추가 병력 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경고 사격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포로 재투입 문제는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대형 토지 소유주가 36나이 약 5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70억 밭에 매각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투자자들이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타야 지역 개발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파타야에서는 대부분 장기 임대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체 매각은 드문 사례라며 이번 매물이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 대표 야돈 브랜드 홍타이가 최근 제품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면 개선에 나섰습니다. 포뮬러의 제품에서 곰팡이와 세균 오염이 발견되며 반품이 이어졌지만 회사 측은 모든 공정을 개선하고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타이는 푸타몬톤 지역에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빠르면 연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티라퐁 대표는 이번 위기가 사업을 접을 이유는 아니다라며 6개월에서 1년 안에 신뢰와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돈타니에서 열리는 국제원예 박람회 2026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넝대습지에서 개최되며 생명의 다양성, 사람물 식물의 연결, 지속 가능한 삶을 주제로 합니다. 농업국은 현재 준비가 20% 이상 진행됐다고 밝혔고 미국, 네덜란드, 한국 등 15개국이 참가 의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국가반부패위원회와 공공부문반부패위원회가 모든 과정을 감시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2006년 치앙마이 박람회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해 국제적인 행사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태국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를 폰켄에서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싱가포르 국적의 브라이언으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국제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속였으며 조직 내 재정관리 역할을 맡아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이언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태국 이민국 수사국을 거쳐 본국 싱가포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이 겨울철 건강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나용지방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준치를 초과해 고위험군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 한랭기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노숙인과 임시거처 생활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음주 습관이 위험을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따뜻한 옷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가스식 온수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발급 사진이 틱톡에 공개되며 잡지 화보처럼 아름답게 담겨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신분증 사진 챌린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래퍼 밀리가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며 촬영 팁을 공유한 바 있고 잘생긴 남성의 사진이 퍼지며 남녀 모두에게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빠툼타니에서 한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 달걀 가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게 앞에 진열된 달걀이 깨지며 피해액만 1만 밭에 달했지만 청소년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면은 가게 주인의 SNS에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고 주인은 대박 콘텐츠가 알아서 달려왔다. 하지만 머리가 아프다라는 글을 남기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깐짜나부리 사이오군의 한 도로가 관광객들에게 큰 위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로 끝이 강물로 이어져 있지만 바리케이드나 안전시설은 없고 작은 경고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도로가 강물에 의해 끊겨 있는 모습이 담겼고 주민들은 이미 여러 차량이 강에 빠진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며 이번 폭로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태국 롯부리에서 한 여성이 샤브 요리를 주문했다가 국물 속에서 팔다리가 온전한 대형 도마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공개되자마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손님은 먹기 전에 발견해 다행이라고 전했고 네티즌들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가게 위치를 묻는 댓글을 남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코타이의 명물 돼지우이 버스가 다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교통부가 차체 사용 연한 40년 초과 규정을 완화해 1년간 추가 등록을 허용한 건데요. 무려 88년간 지역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온 이 버스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친숙한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운수업자와 주민들은 생계와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감을 표했고 이번 조치로 수코타이의 독특한 교통문화가 최소 1년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반면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된 송태우를 계속 운행하게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